제가 이제 13년 차 정도가 되는데 변호사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소송을 맡기려고 왔던 내방객한테는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양심적이거나 하는 변호사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인가? 제가 카페에 쓴 글의 제목이 좋은 변호사는 땡땡다입니다. 좋은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여야 하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장님은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요? 제가 만약에 소송을 의뢰하는 입장이면 일단은 승소나 패소 여부라던가 아니면 좀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것 같습니다. MBTI가 T이신가요? 이게 사실 뭐 저희 직업은 이제 정확한 결론이나 안내도 필요하지만 특히 또 회생 이런 면에서는 공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해결책만 제시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공감을 또 그렇다고 계속 해드리자니 또 저희가 힘들고 이래저런 부작용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에 썼던 정답은 좋은 변호사는 소송을 말린다거든요. 변호사는 소송으로 밥을 먹고 사는 주 업무인 사람이 변호사인데 소송을 말린다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13년 차 정도가 되는데 변호사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송이란 거는 사실은 구독자분들도 소송을 평생 당하실 일이 사실 없는 분이 더 많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송사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곤경에 처해 있고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많이 받죠. 근데 이랬을 때 혹은 타인과 분쟁이 있을 때 약간의 승부심, 경쟁 심리 때문에 또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소송을 내가 해야겠다. 나 쟤랑 어떻게 소송을 하고 싶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한번 꽂히면 계속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상담받으러 온 고객을 계속 부추기거나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좋겠죠, 변호사는. 왜냐면 그 고객은 자기한테 수임을 하고 돈을 벌 테니까. 그런데 소송이란 거는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우리 회생은 비송이니까 상대방이 없거든요. 물론 뭐 채무자가 있긴 하지만 소송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있고, 필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거 싸움, 증거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소송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단 말이죠. 이럴 때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양심적이거나 하는 변호사는 소송을 맡기려고 왔던 내방객한테는 소송이 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소송이 어떤 위험이 있고 실제로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까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가 많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사실은 사무실 운영이나 뭐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건 맡기로 온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갖는 이 파급력, 여파를 생각을 하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쓴 거고요. 그런데 회생을 하다가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요새 많이 기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인 투자 사기, 뭐 리드망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외 계좌인 경우도 많고 대포폰이거나 실명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도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죠.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색만 해보다 사기 피해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회수 이런 부분으로만 검색해도 대형 법률 사무소들이 많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미 회생을 하시기 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되신 상황이면 회생이 시급하신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시고 그런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신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냉정한 조언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죠. 이제 접하지 못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사실 회생이 더 급한데도 그렇죠. 이거에 이제 매몰돼서 혹은 여기에 더 큰 수임료를 지출하거나 더 고생하시고 정작 이제 처리가 필요한 회생, 실질적인 도움이나 구제 대책이 될 수 있는 회생은 또 상대적으로 소홀히 접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하고 안내를 드릴 때는 이미 앞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가령 회생 비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개인 회생인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해도 5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투자 실패나 혹은 사기를 당해서 그 법인을 잡을 수 있다, 투자금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대를 받고서는 그 없는 돈에 막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능성이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변호사나 전문 자격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분도 부산에서 진행하신 분인데 기적 같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란 제목으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여기 이제 잠깐 나오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냈다가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일을 맡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억이 없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분도 당장 회생을 알아보시기보다는 투자금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은 돈을 투입하셔가지고 사건을 맡겼지만 결국은 당초부터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업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생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사실 네. 생각이 힘든 변제율 13%라는 기적 같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이제 났고, 이분도 보정명령 없이 없었습니다. 이제 개시가 났죠. 네. 이런 후기를 감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회생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좋은 변호사는 소송을 말리는 변호사다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사실은 좋은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다라는 거는 의뢰인의 수만큼이나 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냉정한 조언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자면, 어떤 법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를 한 명만 만나보거나 법률사무소를 한 번만 찾아가는 일을 좀 지양하시고, 급하지만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는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고 그러고 결정하시는 게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